업무무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본 소식 이름은 엄청 길어요. 우리 앞에 보니까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라고 쭉 긴 이름인데, 자, 먼저 우리가 첫 취지가 업무하고 무관한 자산이 있죠. 이 자산이 우리 업무하고 관련 없는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있죠. 이 가지급금은 동일인의 가수금은 상계하고 우리 방금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 있었던 그 정보하고 같은 거예요. 그걸 입력하면 불러오게 하면 자동으로 불러와질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것들을 우리 회사가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얘네들을 안 샀다면 그 이자가 안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산 거에 대한 이자를 얘를 우리가 송금불산입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얼마 자, 그렇다고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너 가져갔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회사가 법인이 별장을 사거나 보트를 사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해버릴 거예요. 그럼 업무무관 자산의 적수를 계산해서 그 비율만큼을 빼버리겠죠. 그런데 우리 회사가 지급한 이자 비용 중에서 지금 이걸 계산하기 전에 그냥 이자로 인정 안 하는 것들을 먼저 다 빼내고 남은 이자 가지고 이걸 계산할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하기 전에 먼저 할 게 채권자 불분명 우리 사채이자예요. 채권자가 누군지 모르겠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자 지급한 거는 통째로 인정 안 하지. 뭐 이 자산의 지급 이자 계산하고 그러지 않고 이 지급한 이자는 통째로 송금불산입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권자를 밝혀내는 입증의 책임은 누가 가지고 있죠? 당연히 대표이사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 조정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하나는 당연히 송금불산입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니까 생략할게요. 그리고 소득 처분은 상여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자 중에 누구한테 줬는지는 확실하지 않는데 김재민한테 1,000억 빌렸다고 이자 줬다는데 믿음이 안 가잖아. 근데 1,000억 주면서 원천징수 해가지고 세금을 낸 거예요. 그렇다면 원천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자 책임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국가가 일단 받아갔잖아. 하지만 이자 비용 회계 처리한 건 인정 안 할 거니까 여기서 원천징수분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100만 원 중에 25만 원 원천징수했다면 75만 원만 상여, 25만 원은 기타 사회 유출로 조정을 두 가지로 분리시켜 버릴 거라는 이야기예요. 또 두 번째, 수령자 불분명 채권, 증권 등 이자에 대해서, 자, 얘도 수령자 누가 받아갔는지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제 이름만 들어가 있지 제가 받아간 것 같지도 않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얘도 똑같이 송금불산입 상여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얘도 원천 징수를 했다면 얘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할 거고. 다음 세 번째, 자 우리 그 회계할 때에 건설자금이자 있죠. 건설자금이자는 원칙적으로 계정강은 뭐라고 써야 될까요? 회계 처리. 이자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자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방금 건설 중인 자산이 떠올랐죠? 저만 그 생각했나요? 아니 우리 건설자금 이자 나오면서 우리 건물 신축하고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다 이런 글자 적혀 있으면 건설자금 이자 썼잖아. 사실 원칙은 이자 비용이에요. 그런데 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굳이 건설자금 이자라고 규정 만들어 쓰냐면,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 쓰냐면 법인세법은 무조건 걔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자산 처리하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건설자금 이자가 있으면 자 얘는 두 개로 나눠서 올해 아직 건설 중이면, 자 미완공되면 이때는 이자 비용 처리 안 하고 건설 중인 자산 처리하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송금불산이 건설 자금 이자 얼마 얘는 유보 발생으로 처분을 할 거예요. 유보 발생으로. 그런데 올해 건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때는 우리는 얘를 즉시 상각 의제로 볼 거예요. 즉시 상각 의제라는 건 얘를 감가 상각한 걸로 봐서 한도 내 시부인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뭔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무슨 글자인지는 의미가 이제 이해가죠. 옛날에는 이 비싼 말 나와도 이야기 안 했잖아. 얘는 감가상각도 한도가 있어서 얘 이자 비용 처리하면 그냥 비용 처리했으니까 감가상각한 것처럼 봐서 한도 이내면 인정해주고 비용 인정하고 한도 벗어나면 한도 초과해버리는 걸로 날려버릴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 나오면 여기서 취급 안 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송금 부산입이다 뭐 말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일 될라? 내일 안 되고 내일은 모레쯤에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할 때 그때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제일 먼저 송금불산이 통째로 이 이자 부분은 통째로 날려버리고 송금불산이 얘도 이자 송금불산입으로 이자 비용 다 날리고 얘도 송금불산입으로 다 날리고 그리고 남은 이자 가지고 이거 계산할 거예요. 얘가 4번이에요. 얘가 왜냐면 얘네는 우리 이자 비용 중에 엄마하고 관련 있는 것도 있고 얘 샀기 때문에 나간 것도 있잖아. 그래서 그 척수 계산에서 뺄 부분인데 얘네들은 여기에 마저도 안 들어오고 아예 통째로 송금불산입 처리할 것들이에요. 송금불산입 처리해버릴 것들이에요. 이자 비용 인정 안 해. 지금 올해에. 자, 그럼 지금 제가 설명한 게 486페이지하고 487페이지하고 있는 것들 이야기를 쭉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488페이지의 아래에 우리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 적용 순서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그죠? 걔가 지금 저기 제가 동그라미 1, 2, 3, 4라고 적은 저 순서예요. 그럼 책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489페이지를 보고 실기를 봅시다. 자, 일단 우리 서식부터 보면 9200번으로 와서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이 길쭉한 얘가 서식 이름이에요. 진짜 길죠. 자, 그럼 첫 번째 적수 입력이라는 건 우리가 업무하고 관련 없이 취득한 자산이 있죠. 취득하고 팔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서식의 취지가 얘 안 샀다면 이자 안 나갔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산을 얼마 주고 사왔는지를 쓰는 거지. 그리고 언제 팔았는지 쓰는 거지. 시가가 얼마다 이런 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그리고 우리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적용했던 여기에 종합소득세 대납이라든지 혹은 우리 가불금이라든지 월정액급여 혹은 그 경조사비, 학자금 대출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오는 거 아니게. 그리고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 때문에 가수금도 쓰는데 이걸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을 했다면 여기 불러오기를 하면 얘가 들어와요.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했던 거는. 자, 지금 우리 책에는 없는데 과거에는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져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먼저 작성하고 그 세무 조정하고 여기로 불러오는 거였는데, 근데 지금 최근 문제에서는 또 따로따로 나오지 같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에 다 입력을 하면 이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갑에 가면 지금 앞쪽에서 부동산 썼거나 동산 썼거나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가 적수가 계산이 되겠죠. 이자가 적수 그 금액에 대한.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은 우리 회사가 이자 지급하고 있는 이자율과 지급한 이자 금액을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퍼센트 이자 얼마 줬다, 몇 퍼센트 이자 얼마 줬다 전부 다 쓰는데 이 두 칸이 한 칸이에요. 이 두 칸이 같이 한 칸이에요. 그렇게 되어서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수린자 불명 사채이자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얘도 위칸이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아래 칸이 수령자 불명 사채이자. 또 여기 건설자금 이자가 여기 위칸, 국적법 이자가 여기. 얘는 쓸 일 없어요. 그래서 위아래가 칸이 서로 지금 위에 거 위아래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급한 이자 중에 뭐 전액일 수도 있고 일부가 채권자 불명 이자일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적어 줄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여기에 적은 거는 칸이 다르니까 컴퓨터가 인지를 하겠죠. 여기 쓰면은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라는 거 알 거고, 여기 쓰면 수령자 불명 사채이자라는 거 알 거고, 여기 쓰면 건설자금 이자라는 거 알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조정 등록 아래쪽에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이자들을 뺀 여기 전체 이자에서 여기 쓴 이자를 뺀 금액이 여기에 남게 될 거고, 이거 가지고 여기 송금물산입 지급이자가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로 나와서 기타 사유유출 처리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몇 개만 써주면 컴퓨터가 다 해줄 거란 그 이야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 기본 예제 보면 금방 느낌 오시니까 자, 우리 문제 볼게요. 자, 특수계산 자료에서 보유 중인 업무무관 부동산 가액은 다음과 같다. 자, 여기에 부동산이죠. 뭐 동산 부동산 체크하고 정기 2월 된 거고 1월 1일부터 가지고 있었고 취득가액 3,500, 기준시가 5,000. 자, 얘는 얼마에 사왔냐라는 거니까 이 금액 쓸 거라 그랬죠. 이거 안 사왔으면 이자 안 줬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잖아. 그래서 취득가액 쓰고, 다음 가지급금 가수금 현황은 우리가 이 앞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썼던 내용이고, 다음 지급이자가 3개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아니에요.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써서 3.5%에는 우리 현재 건설 중인 빌딩 거 이거에 건설자금 이자가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6.5%는 채권자 불무명 사채이자다. 자, 지금 여기에는 전제 조건을 원천징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전부 다 상여라고 처분을 하겠죠. 시험에는 꼭 말해줘요. 제외다 아니면 원천징수 금액 얼마 있다 알려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우리 자료는 다 봤으니까 적수 입력에 와서 자,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료 가지고 부동산이니까 첫 번째 탭에 1월 1일 우리 1번 정기 2월 3,50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가지급금에서 방금 저는 불러오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수금에서 또 불러오기를 하고, 그럼 문제하고 똑같이 다 들어와 있죠. 그럼 여기는 작성이 끝났어요. 이제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값에 가서, 우리 자료 아래 2번에 동그라미 1번 표 있죠. 이걸 먼저 전부 다 쓰는 거예요. 6.5% 78만원, 6% 270만원, 3.5% 105만원. 하셨죠? 자, 그럼 이제 그 아래 당구장 표시에 3.5%는 이 중에서 일부 35만 2,876원은 건설자금이자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35만 2,876원을 써주고, 그리고 6.5% 이자율 지급이자는 우리 전액이네요. 여기에다가 6.5% 여기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다 78만원을 다 써주고, 그럼 우리 전체 지급한 이 이자에서 얘 둘이 빼고 얘 값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조정해 줄 거는 얘밖에 없네요. 3개. 얘, 얘, 얘. 이렇게 3개 조정할 거예요. 자, F3 한번 조정 등록에 가면 아래 친절하게 다 들어와 있죠. 자, 그럼 먼저 F4번 한번 눌러보면, 자,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하고 수령자 불명 사채이자가 두 개가 있죠. 다 두 개씩 있죠. 그럼 여기 서로 경계선 잡고 조금만 뒤로 늘려보시면, 위에 있는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는 원천징수 제외분이니까 상여로 처분하는 거고, 아래 거는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기타 사회유출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 차이는 우리 항상 가려 있다 하더라도 이 글자 보고 찾으면 되겠죠. 그리고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얘 기타 사유출 얘도 있죠. 그럼 여기에 없는 게 뭐가 없냐면 건설자금이자가 없어요. 그건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건설자금이자는 직접 입력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287만 3,624원이다. 기타 사회유출. 다음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원천징수는 고려 안 한다고 전제했으니까 78만원 전액 다 상여. 다음 건설자금이자는 직접 써준다라고 있어요. 건설자금이자 35만 2,876원 유보 발생. 송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 유보다. 하셨나요? 얘가 끝이에요. 얘도 할만하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기출문제 풀어봅시다. 참 쓸 때마다 너무 길다. 얘는. 그래서 스마트A는 업무무관 지급이자 조정명세서라고 딱 적혀 있어요. 출력하면 이 글자가 다 나오는데. 자, 569페이지로 가서 1274 자,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차입에 대한 이자 지급 내역인데 15%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원천 징수된 세액 없으니까 전부 다 상여로 처리할 거고, 두 번째 10%는 미완공 건물 신축이니까 건설자금이자네요. 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증감 내역이 적혀 있네요. 자산에 대한 게 이거밖에 없나 봐요. 그리고 자기자본 족수 계산 무시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작성 생략하고 연일수 366일이다. 자, 그러면 먼저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가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내역이 가지급금만 있죠. 지금 문제에서. 근데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시험 때도 블록에도 안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먼저 정기 2월 된 거 1월 1일 날 1번 정기 2월이 1,500인데 우리 10월 1일 날 우리가 회수했다 1,500만 원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문제 아래 자기 자본 족수 계산 무시한다는 건 이 아래 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래 칸. 자, 그럼 이제 족수 입력 끝났으니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값에 가서 우리 1번 자료 전부 다 먼저 쓰는데 15%고 150만원 전부 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네요. 150만원 여기 12번에 쓰고, 다음 10%는 100만원인데 건설자금이자 15번에 100만원 쓰고, 다음 6% 60만원은 특별한 거 없고, 자, 하셨죠? 그럼 이제 우리 입력 다 끝났어요. F3번 조정 등록 가서, 자, 첫 번째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60만원 이거 전액이 다 기타 사유 유출로 됐네요. 다음 채권자 불면 사채이자 원천징수는 세액이 없다 그랬으니까 전액 150만원 상여로 처분되고, 다음 건설자금 이자는 직접 입력을 해서 100만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하면 자, 이것도 끝났어요. 자, 또 다음 회차 608페이지로 가고, (1277)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자료는 차입금 이자 내용인데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가 150만원 전부 단가 봐요. 근데 이 중에 원천징수 세액이 있다라고 적혀 있죠. 얘는 기타 사유 유출 나머지만 상여로 처리할 거고, 5%는 미완공 건물 신축에 쓰다 건설자금이자고 미완공이니까, 6%는 일반 차입금이니까 문제없고, 회사는 발생한 이자를 전액 손익계산서상에 이자 비용 계상했고, 자, 아래 단기 현재 대여금 잔액 및 내역에서 김 대표가 소득의 기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소득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자, 얘 인정상여 소득세 대납한 거는 우리 업무만 가지급금을 안 볼 거라 그랬죠. 얘는 대상 아니고, 이 대리의 주택구입자금, 주택구입자금 빌려주는 건 우리 근로소득세로 다
부과시켜 버릴 거죠. 그래서 얘는 맞네요. 자, 그럼 자료 우리 업무무관 자산에 관련된 정보는 이 대리 거 4천만 원 10월 15일 날 발생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가서 가지급금에 10월 15일 날 우리가 지급했고 금액 4천만 원이다. 다음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값에 가서 15% 150만 원, 여기 150만 원 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5% 100만 원, 얘는 건설자금이자고. 다음 6% 180만 원, 얘는 일반 차입금이고. 되셨죠? 자, 저는 산수 못하니까 좀 계산 좀 해서 갈게요. 자, 그럼 상여라고 처분할 금액은 이 금액만 상여네요. 원정지수 금액은 적혀 있으니까 상여라고 처리할 금액만 알아서 들어가려고. 자, 그럼 이제 조정 등록 가서 자, 지급이자 송금물산이 값은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로 처리하고, 다음 우리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상여라고 처분할 거는 이 금액이고, 기타 사유 이출로 처리할 거는 금액 23만 1,000원이고, 직접 입력해서 우리는 건설 자금 이자 100만 원 유보 발생, 이렇게 4개가 조정이 들어와 있으면 되겠죠. 그죠? 자, 잠시만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답안지 보시면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가 이 금액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거는 365일이라 그랬고 지금은 366일이죠. 근데 문제에서 365일로 하라 그랬네요. 그죠? 그럼 365일로 하면 이 금액이겠죠. 그럼 저 조정이 틀렸네요. 이 금액이 51만 2,876원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번 금액 이번 문제 끝났고, 자, 다음 655페이지 1281 3번. 자, 첫 번째 이자 지급 내역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원천징수 안 했대요. 언제 빌려왔다? 상관없어요. 나머지는 정보 없네요. 자, 이번에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 제12기 1월 1일에 1억 원 지급하였으며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표이사는 회사의 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대여금을 반납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면 우리는 1월 1일 날 우리 가지급금에다가 지급했다 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 외에는 정보 없이 깔끔하네요. 우리 시험 때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 자,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가서
올해 1월 1일에 지급했죠. 이번 지급 누르고 금액 우리는 얼마죠? 1억. 1억이고 다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값에 가서 이자율 7% 1,400만원 이자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8% 800만원은 그냥 지급 일반 이자고 12% 2,400만원도 그냥 이자다. 그럼 이제 얘네들 작성 끝났죠? 자, 이것도 답안지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가 윤달이 4년에 한 번 있는 거라서 우리 기출문제는 전부 다 365일자예요. 그죠? 자, 그럼 그냥 360 답안지와 같다면 이거고 얘는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올해는 366일이니까 이걸로 쓸게요. 자, 그럼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원천인수 없으니까 전액 상여다. 다음 716페이지로 가서 회사는 1286. 자, 문제 볼게요. 자, 첫 번째 차입금에 대한 내역인데 12% 이자에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가 있고 원천인수세액 66만원 있네요. 두 번째는 일반 차입금이고 6%의 미완공 건물 신축에 쓴 거 건설자금 이자가 있고 기업 운영자금 대출 이자는 상관없고 자, 대표이사 안 대표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대여금, 업무무관 가지급금이고 직원 고대리의 본인 학자금 대여액, 학자금 대여액은 우리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안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안 쓸 거고 학자금 대여라서 자,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네요. 문제 365일 써라 그랬으니까 이번엔 체크할게요. 자, 그럼 우리 가지급금에 와서 자료 2번에 대여일 1월 1일 날 대여한 날이니까 뭐 지급으로 해서 4,200만 원 써주면 되고 다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값에 가서 이자가 4개 있는데 12%는 240만 원이고 얘는 전부 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다음 4%는 360만원 문제없고 6% 210만원은 건설자금 이자고 다음 6% 150만원은 자 얘가 끝이다. 하셨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저는 또 산수해 놓고 들어갈게요. 그럼 174만원만 상여고 66만원은 기타 사위 유출이 되겠죠. 자, 조정 등록 가서 제가 그 계산 미리 해두는 게 탭키 누르면 복사되거든. 그럼 나중에 그 위치에 컨트롤 V 하려고 써놓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죄송해요. 365일 하자라고 돼 있으니까 365일로 하면 얘가 틀려지니까. 그죠? 자, 그럼
조정 등록 가서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기타 사회 유출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이 금액이고 그리고 원천징수 부분 66만원 다음 직접 입력해서 건설 자금 이자 210만원 유보 발생이다. 이렇게 하면 자, 얘도 이제 끝났어요. 자, 다음 492페이지로 가서 컴퓨터 회사는 9200번 미래산업으로 가고 자, 건설자금 이자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건설 중인 자산 방금 이야기하던 그거예요. 방금 우리 건설 중인 자산 이야기하던 거 있죠? 그거에 대한 서식이에요. 얘는 원래 여기서 조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그게 나온 거에서 조정하는데 원래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스마트에는 여기서 조정 못하게 아예 조정 등록 메뉴로 막아놨어요. 자, 왜냐면 다른 데랑 두 개 이중될까봐. 근데 시험에서 이제 어쩌다 간혹 이제 얘가 나와요. AT 시험은 자주 나오고. 그럼 얘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이 자 먼저 생각할 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자금 이자를 이자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에 이자 비용 처리한 경우죠. 이때 비상각 자산은 토지 같은 거 이야기하니까 송금불산입 유보 처리하는 거고 얘는 양도할 때 추인. 그럼 상각하는 자산은 건설이 완료가 되면 얘는 즉시 상각의제. 앞에 적었던 건 똑같은 거잖아요. 건설 중이면 송금불산입 유보 처분하고 나중에 완료되면 감가상각한 걸로 생각해서 우리는 한도 내에서 우리 송금으로 인정해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이제 인지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 가지고 보면서 이제 내용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할게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 10억을 빌려왔어요. 근데 이 중에서 6억만 건설자금이자고 4억은 운영자금일 수 있겠죠. 그러면 건설자금이자 6억만 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당연히 얘는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을 쓰는 거죠. 그럼 우리 준공 예정일은 예상일자처럼 나중에 쓰게 될 거고 우리가 공사대금 돈 빌려온 게 대출기간하고 언제부터 불려왔는지를 보면서 이 계산 대상 일수를 문제에서 웬만하면 알려줘요. 이 자금에 올해 지금 해당하는 거 그리고 돈 빌려온 금액이 있죠. 그럼 이자율이 있어요. 그럼 이 금액에 이 이자율 계산해서 365분의 92를 하면 올해 우리가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게 있는데 자 그럼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세무조정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방금 조정하고 있었잖아. 송금불산이 건설자금이자 그리고 유보라고 처분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을 빌려와서 다 한 방에 다 쓰지는 않을 거잖아. 그럼 은행에 넣어두니까 이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자 수익이라 처리하겠죠. 그 돈을 뭐라고 하냐면 일시예금 이자 수익이라 그래요. 그럼 지금 이 돈 한 거에 대해서 이자 계산한 거, 이자 지출한 거 얘도 지금 송금불산입 가산 조정하는데 이것 때문에 들어온 일시 이자 수익까지도 이자 수익으로 보면 지금 이 보증금 때문에 이자 발생한 것도 이자 입금이 되고 그리고 이자 받은 것도 입금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조정할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올해는 입금 불산입으로 하고 일시 예금 이자 그리고 소득 처분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거에
금액이 5만 원이죠. 그러면 5만 원 유보 마이너스 유보 발생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이 조정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무조정 얘 있을 때. 자, 그럼 우리 프로그램에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클릭하고, 자, 제가 왜 메뉴 설명 전에 문제부터 봤는지는 입력해보면 알아요. 자, 제일 위에서 건설자산명, 자, 문제 보시면 미도빌딩 신축공사라고 적혀있죠. 미도빌딩 신축공사, 대출기간은 국민은행, 차입일은 2020년 10월 1일, 차입금액은 4천만 원이고 이자율은 3.5%. 자, 우리가 지급한 이자가, 자,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지급이자가 35만 2,876원이죠. 그런데 일시예금 이자 수익이 5만 원 있으니까 이걸 빼고 여기에 30만 2,876원을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준공 예정일은 2021년 6월 30일이고 공사 대상 일수는 92일이다. 제가 적혀 있다라고 했죠. 자, 다음 대상 건설 이자는, 자, 이걸 여기 있는 이 금액을 바로 따라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4천만 원이죠. 빌려온 게 곱하기 0.035가 이자율이고 곱하기 92일 나누기 우리 365라고 할게요. 예, 365로 나와 있어서. 그러면 365일이라고 하면 우리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이, 자, 지금 이 금액이 나왔죠? 이 금액이 지금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352876. 이 금액은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세요. 이 금액은, 자, 그럼 이제 이 금액이 대상 건설 이자인데 우리가 지금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 건 문제 아래 적혀있는 35만 2,876원인데 아직 건설 중에 있잖아요. 완공이 내년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써주고, 근데 회사는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자 비용 처리했죠. 문제 마지막에 적혀 있어요. 그럼 회사 계상액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사 계상액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얘는 제로. 이렇게 하면, 자, 얘 작성은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금액이 세무조정 대상이에요. 자, F3번 누르면, 자, 우리 건설자금 이자에 대해서 있죠. 자, F4번 누르면 건설자금 이자 송금불산입 유보 처분할 건데 하면 안 되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왜냐면 우리 이 앞에 업무분간 자산 지급 이자에서 해둔 게 있어서. 없으면 이것만 나오면 당연히 여기서 조정하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차감 조정이 와서 일시 예금 이자 수익 5만 원 유보 발생, 입금 불산이 일시 예금 이자 수익 유보다. 이렇게 하면, 자, 얘 끝이에요. 자, 이건 어쩌다 한 번씩 간혹 나오는데, 자,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쓰는 게 여기. 그런데 과거에 기출문제 나올 때 기출문제에 보면 얘를 5만 원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일시예금 이자를 5만 원 써가지고 답 제출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신랄하게 욕을 했어요. 근데 상관없대요. 어차피 뒤에 반영되는 건 없잖아. 조정방은 똑같이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원칙은 이거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책 저자도 처음에 5만 원 써놨다가 내가 욕해가지고 이걸 바꿨어요. 작년에 거나 재작년 거 보시면 5만 원 적혀 있어요. 그 재작년 거에는 이거 안 넣어놨다가 그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 보면서 나도 넣을래 하고 넣었더니 5만 원 써가지고 나한테 욕 들어먹고 다시 바꾸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업무무관 관련해서 발생한 것들 전부 다